자, 오늘은 화제 영화 미나리 얘기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화 얘기는 아니고요. 미나리에 나오는 영화의 무대 아칸소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 50개 주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칸소인데, 아칸소주는요 남부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긴 강이 아시죠? 미시시피. 바로 미시시피 강 옆에 왼쪽에 있습니다. 아칸소주라는 데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데 쌀 생산량 1위가 바로 이 아칸소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칸소의 얘기를 미나리와 관련지어서 한번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1971년에 바로 아칸소에서 유명한 락 그룹 하나가 나옵니다. 블랙 오크 아칸소라는 그룹인데, 블랙 오크라는 그 동네에서 젊은이들이 만든 그룹인데 꽤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FM 프로그램의 DJ들이 어떻게 발음했냐면 블랙 오크 아칸사스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주 명칭에 발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아칸소로 규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칸소 그러면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난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머피스버러라는 곳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공원인데요. 그 공원 이름은 다이아몬드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화산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 안에 있는 평지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여기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일반인들이 가서 주술 수가 있어요. 주순 다이아몬드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1살짜리 소년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찾았는데 7캐럿이나 됩니다. $6 입장료를 내고 다이아몬드를 줍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칸소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많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이 바로 아칸소입니다. 아칸소에서 태어나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예일 대학 대학원에 가고 힐러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이후에 주지사를 아칸소에서 하게 됩니다. 아칸소에서 주지사를 마치고 1992년도에 미국 제4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My Life라는 빌 클린턴이 그 대통령을 그만두고 쓴 자기 자서전에 빌 클린턴이 고등학교 때 우수 학생 선발이 돼가지고 미국 백악관에 당시에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마이 라이프에 보면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나는 존 F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또 대통령이 될 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해서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고 정말 통일의 바로 목전까지, 이 압록강까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 장군이죠. 맥아더 장군이 아칸소 출신입니다. 월마트를 만든 샘 월튼, 1960년에 아주 조그만 촌구석에 자기 가게를 하나 냅니다. 그게 월마트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6,300개 이상 그 점포를 전 세계에 두고 있는데, 월마트가 바로 이 아칸소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대한민국 역사에 이분도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풀브라이트라는 아칸소주의 상원의원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흔히들 우리에게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 풀브라이트라는 분이 1946년도에 미국 정부에 건의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46년 이후에 1980년대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이란 지금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칸소로 정이삭 감독님께서 미나리를 만들게 된 사연이, 이 가족이 콜로라도에서 1980년대 이주하게 되면서 일어난 가족사가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1978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이주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80년대 초반일 겁니다. 그때 미국의 상황은 레이건 정부가 들었습니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로 오는 그 10년간의 미국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경제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는 강한 미국을 표방을 하면서 우리가 강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된다. 정부의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지출을 늘려가지고 군사비를 많이 쓰고 일종의 뉴딜 정책 같은 그런 걸 쓸 때였습니다. 80년대 콜로라도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콜로라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농업입니다.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갔을 게 분명하죠. 영화의 배경을 보면 아칸소는 농업주입니다. 미국의 남부는 면화를 많이 재배하죠. 커튼이라는 거. 이민을 가면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콜로라도에서 살다가 아칸소로 이주를 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농업으로 마음을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으러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영화에 보면 병아리 감별사였어요. 병아리 감별을 하는 게 미국에 이민을 갈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어요. 1965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미국 정부가 받아주기 시작해서 약 2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기술이라도 있어야 미국에 갈 수 있었는데 병아리 감별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가서 병아리 감별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아칸소에서 병아리 감별을 했을까? 아칸소에 기업이라는 게 여기도 있을 텐데 미국 포브스가 매년 정하는 500대 기업에 아칸소 출신 기업이 6개가 들어갑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타이슨 푸드라는 식품 회사인데 세계에서 육가공 업체로는 2번째입니다. 닭고기 가공에서는 미국에서 최대 업체입니다. 양계장이 있어야 바로 닭을 공급을 해서 아칸소에서 가공을 해서 전국으로 내다 파니까 양계장에서는 수탉과 암탉을 구별을 해야죠. 병아리 감별사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곳이 아칸소주입니다. 아빠는 병아리 감별을 해서 돈을 벌고 엄마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도시나 다른 주로 직장을 얻게 됐고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친정어머니를 초청을 한 것이죠. 손자를 보살피는 동안에 미나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80년대가 되면 아칸소를 비롯해서 농사를 짓는 주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서 자살을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농지를 살 때는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돈을 빌리죠. 그런데 농사가 안 됩니다. 농토를 뺏기게 되죠. 80년대 초반부터 아칸소를 비롯해서 미주리, 켄터키, 오하이오 이쪽에 있는 많은 농장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들이 많이 버려졌고 또 아칸소에는 새로운 영농자를 모집을 하게 되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나리의 가정이 아칸소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도 사실은 농장 이민의 역사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제강점기 하에서 미국 이민이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플랜테이션 중에 가장 고된 노동이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사탕수수를 베고 나서는 그 사탕수수를 짓이겨야만 사탕물이 빠져나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17세기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우리 노동자들도 역시 이민사의 첫 장을 그걸로 열었습니다. 본토로 이주하는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1915년이 지나서야 가게 됩니다. 1957년도에 리틀록에 있는 센트럴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공립학교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흑백의 인종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판결을 이미 내려버립니다. 1957년도까지 리틀록에서는 백인 공립학교에 흑인 학생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51년 이 판결 이후에 전횡을 이제 포기하고 학생을 받기로 합니다. 9명의 흑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를 했어요. 입학하는 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백인들이 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연방정부가 연방군을 동원해서 9명 흑인 학생의 입학을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센트럴 하이스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인종의 어떤 차별, 흑인 민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선댄스 영화제 이후에 미나리가 관심을 받게 되고 또 3월 달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아카데미상의 이 후보 오른 사실을 보도하게 되는데 조지아주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한 표적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인들이 죽게 되고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 행위라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졌던 바로 그때 미나리가 또 관심이었고 아칸소를 무대로 한 이 미나리가 이즈음의 한인들의 어떤 표적살인과 연관되어서 아시아의 차별행위 금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에 일조를 하지 않나. 오늘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칸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칸소까지 여행을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칸소의 이모저모를 제 유튜브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앞으로 전개될 미나리 영화의 내용들이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오늘 이 아칸소 컨텐츠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